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식 방송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주식 초보자들이 많은 투자를 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과연 현재 상태가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트 분석은 일봉 차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일봉 차트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에 주가가 왔을 때 매수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3등분을 했을 때 이 밑에 주가가 위치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매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권 하단의 저점 라인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64,5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조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살펴봤을 때 저점을 이은 선을 보면 꿈의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단기적인 이 저점을 이은 부분과 주가의 이 저점을 이은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시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활용하는 보조 지표인 파라볼릭 차트가 있습니다. 이 파라볼릭 차트는 파라볼릭 볼이 하단에 있을 때 매수가 유효한데요. 특히 파라볼릭 볼이 상단에 있다가 첫 번째 하단으로 바뀌는 경우보다는 두 번째 하단으로 바뀔 때 좀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파라볼릭 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지표 해석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의 기울기입니다. 보통 이 상단선의 기울기가 상승 곡선을 그려야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볼리저 밴드의 상단 선이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위치했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뀌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1선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등이 하락 곡선을 아직 그리고 있어서 이러한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한 후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64,5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64,5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줄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워낙 유명한 회사이고 재무 관리를 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특히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당 배당금이 크게 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20년만 해도 이 배당금을 크게 늘려줬는데요. 2021년에는 다시 배당금이 줄어든 상황이죠. 하지만 2022년에 단기 순이익 예상이 48조에 가깝기 때문에 배당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현금성 자산을 보면 거의 39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 21조를 투자해서 지금 파운드리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요. 2024년 목표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장이 또 지어지게 된다면은 삼성 매출을 증가하는데 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 24%의 시장을 삼성폰이 점유를 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5년 만에 최고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시장에서도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란 종목은 사업에 관련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주가 관련해서는 테슬라나 애플처럼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이 좀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 주가가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팔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5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한참 많이 갖고 있을 때만 해도 2019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57%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유 비율이 거의 50%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서 1년 넘게 삼성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추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부분은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만 주씩 순매수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상황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조금씩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64,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소량의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돈으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64,500원이 깨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그린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좀 더 과감한 투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이 여전히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나 미래 사업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